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아래층의 천장은 위층의 바닥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천장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바닥일 수 있으니 겸손해야 하고요. 내가 바닥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천장일 수 있으니 감사해야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매물의 가격은 굉장히 높은 천장 가격이겠지만 또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진 바닥 가격이기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죠.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상담 진행이 됩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 방송 후에 따로 한번 연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또한 열어뒀습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와 또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도와주실 분, 이분 나오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사실 투자 팁 같은 걸 많이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현재는 매수하시는 분, 또 매도하시는 분들 온도차가 굉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가격에 대한 시각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구나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은 거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 이제 겨울 한파가 또 이제 일찌감치 다가왔고요. 오늘은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기념일이기도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네.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좀 따뜻하려면 지금 겨울을 극복하고 언제든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죠. 자, 그걸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지금 하셔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의 부동산이 자,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1등 어떤 부동산이냐, 2등 부동산이냐, 3등 부동산이냐예요. 자, 민감도를 따져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1등 부동산부터 먼저 가격이 상승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추세일 거고요. 자, 2등, 3등일수록 더욱 둔감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3등짜리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시세 상승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제일 늦게 오를 수밖에 없는, 또 가격 상승률도 제일 낮은 정도밖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비싼 값에만 팔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요, 내가 2등, 3등짜리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2등, 3등짜리 물건은 적정한 금액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등짜리 물건으로 갈아타면 어차피 아까 1, 2, 3층을 얘기를 하셨지만 3층,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그 부동산은 2층, 3층보다는 무조건 높습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손 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변화를, 체인지를 해서 나중을 기약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를 이런 올, 가을, 겨울, 11월, 12월 달에 네.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턱도 없이 높은 가격을 기다리면서 희망 고문을 하기보다는 일단 좀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가진 부동산을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움직이시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전화 주신 분들의 전화 받아봐야겠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노원구 상계동 네. 주공 6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네, 또 성동구 마장동 네. 금호올림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네, 두 아파트 중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어느 아파트를 매도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상계동의 주공 6단지 아파트와 그리고 성동구 쪽의 금호 어울림 아파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뭘 매도 전략, 뭘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지금 상계동의 주공 6단지 아파트하고 지금 왕십리 쪽이라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쪽에 금호어울림 같으면 그 왕십역 그 오른쪽에 위치한
그 금호 올림 아파트죠. 2006년에 입주. 동마중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항상 이 두 주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양도소득세가 나올 만한 그런 그 주택이 있으면 그걸 제일 나중에 파시는 게 정석이죠. 순서로 따지면. 이제 나중에 파는 거를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게 오히려 시세 좋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파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이고요. 뭐 세금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 전망만 놓고 봤을 때, 자, 제가 한번 시청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떤 걸 먼저 파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는 상계 주공을 먼저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전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그 왕십리에 있는 금호 올림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나요? 예, 발생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순서적으로는 사실은 그 상계 그 주공 아파트를 먼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지금 둘 다 거주를 안 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둘 다 어찌 보면은 주택을 투자용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상계 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요, 우선 위치적으로 따진다면은 노원역 근처죠. 노원역이면 4호선하고 그 7호선 환승역이고 좋은 여건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창동 차량기지 있죠. 그리고 도봉 그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 복합 그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호재에 힘입어서 좀 가격 반등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힘을 얻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힘을 얻어서 가격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타이밍이라면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뭐 도봉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연대를 통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왕십리에 있는 그 금호 올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죠. 왕십리역 자체가 그 지하철이 그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황금 그 어떤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2006년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물론 단지는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장래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여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 이렇게 역 근처이고 또 2006년도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될 텐데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 선호도 측면에서 신축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그 어떤 행당동이라든지 왕십리 쪽에 같은 경우는요, 이미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 또 행당동, 응봉동, 저쪽 그 전농동까지 해서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해서 많이 수요층들이 전이가 되는 그런 어떤 분포적인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될 거예요. 그래서 먼 장래로 봐서는 왕십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최고 금액보다도 한 10% 정도 하락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매도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사실은 왕십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게 원래는 순서입니다. 근데 그 세금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그걸 좀 늦게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 주공 6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기대감이 있어서 팔 수만 있다면 그걸 언제든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왕십리도 순차적으로 파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 자체로는 아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전세나 월세를 놓고 계시니까 일단 전세나 월세 만기 자체가 이제 상계 주공 6단지가 언제쯤 되죠? 이번 12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12월을 계기로 해서 한번 매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어떤 개발 계획 때문에라도 조금 반등의 요소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공 6단지가 불리한 게 뭐냐면 소형 평형만 있어요. 14평에서 24평까지만 돼 있는 이런 소형 평형은요. 전세 비율은 높아지되 그 어떤 매도 좀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2년을 또 거슬러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개발 계획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도를 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바로 왕십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거로 이 순서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두 지역 모두 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어서 그간 침체 네. 속에서도 좀 견조하게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순서로 한번 잡아보자면 상계동 쪽 먼저 매도하시고 올해 12월 안에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됐나요? 그러면 두 네. 개 다 매도를 하게 되면 네네. 제가 그럼 나중에 어디로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네, 새로운 투자처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또 다음 분의 전화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방송 예. 후에 저희가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분의 고민으로 빠르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제가 도곡 넥스가 하나 있고요. 네. 도곡 넥스 26평짜리요. 네네. 그리고 목동 7단지에 하나 있는데, 네네. 어느 것을, 둘 중에 하나를 팔을 건데, 어떤 걸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느 걸 팔고, 언제쯤 팔아야지 좋을지, 그걸 네. 여쭤보려고요. 도곡 렉슬과 목동 7단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인데 한번 이야기 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그 두 개 다 예. 어떤 인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하나는 강남이고 목동이고. 예. 자, 그럼 우선 그 목동 7단지는 몇 평짜리죠? 몇 평? 27평요. 27평형이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아까 방금 전에 그 시청자분도 예. 두 개를 그렇어요. 매도하는 데 있어서 예. 제가 원칙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세금이 많이 나올 걸 나중에 팔아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둘 중에 그런 그 세금이 많이 나올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되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둘이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 향후 전망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망만 봐주세요. 네, 우선 도곡 렉스를 좀 더 나중에 파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는 도곡 렉스 아파트는 예. 뭐 강남에서 그 아주 대표적인 아파트죠. 2006년에 예, 입주를 예. 했고 3,000세대고요. 예. 거기가 지금 그 26평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예. 전체 세대 중에서 예. 20평대가 지금 20% 정도, 즉 한 예. 600세대 정도만이 20평대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3, 40, 50평대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가격 하락률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20, 30%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도곡 렉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하락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소비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돼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 그러면 26평 아파트의 공급 대비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예. 전세 금액도 꾸준히 더 오를 것이고 매매 금액도 거기에 탄력을 입어서 더 오를 값어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자, 목동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목동 7단지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일단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체적인 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예. 그 오래된 아파트로서의 인기도 면에서는 사실은 네.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 거주 환경 측면에서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네.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노후된 아파트로서의 단점을 그 어떤 극복하기에는 조금 지금 도곡 렉슬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가격 탄력, 가격이 오르는 선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시기가 된다면 목동 네. 7단지 아파트도 사실 27평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거기도 마찬가지 대형 평형하고 소형 평형으로 비중을 본다면 소형 평형 정도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예. 가격 오른 수 있는 어떤 폭을 본다면요. 예. 7단지 아파트가 적어요. 좀 그 소폭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거의 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비율은 높아지되 이거를 굳이 매수하려는 움직임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곡 넥스를 나중에 팔고요. 7단지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꼭 7단지의 어떤 거기도 마찬가지 전세 만기 시점이 있으니까 그 만기 시점 도래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가서 콕 집어서 금액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목동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처로 놓고 봤을 때 가격 탄력 네. 낮기 때문에 먼저 매도하자 하셨어요. 예. 네,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예.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다른 분의 시청자 고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택을 갖고 어떤 내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투자용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좀 어떤 향후 어떤 전망으로서 가야 될까를 말씀드리려면 이렇게 방송보다는 세미나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미나 오셔서 이런 앞으로의 전망과 또 이거를 팔았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듣고 나면 아 그래 이거보다 더 나은 부동산으로 변화를 시켜서 좀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얻고 하시는 게 그 행동의 어떤 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죠. 그 시간을 세미나 시간에서 확실하게 보완을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네, 도시원 생활주택요. 네, 6평짜리 하나 분양받았는데, 네네, 어느 지역이요? 답심리요. 답심리요. 예. 네네네. 근데,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매매를 할까, 그냥, 네. 절세 놓고 기다리면, 아, 분양가보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매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답심리 쪽에 매매가 도시형 지금 생 쉽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네네. 아. 월세를 놓고 그냥 매매를 할까 그런 중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동대문구 그 답심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부 몇 세대예요? 전부 한 150세대 정도? 자,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는 매도를 좀 권유를 해드릴게요. 네. 자, 왜냐하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래 2009년도에 주택법을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요. 네.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지금 그 오피스텔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만들어지는 형태, 즉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어떤 오피스텔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네. 자,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 대형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공급량이 오피스텔로 해서 다시 자리 잡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이런 공실률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나중에 내가 대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못 팔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대형 세대수의 그 오피스텔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아니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한 10세대나 20세대 정도의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냐인데, 10세대 정도, 그러니까 작은 주거 지역 내에서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5월 31일부로 올해 네. 주차장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 못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주가를 높여서 매도하기가 참 쉬운 반면에 지금같이 대형 100세대, 150세대 정도 같은 경우는요. 인근의 오피스텔로서 새로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희소성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팔리지도 않고 공실률이 더 많아질 것이다. 즉 가능한 빨리 매도를 하고 또 똑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주거 지역 내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금방 매도도 안 되는 상태잖아요. 네, 일단 좀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은. 집을 비워놓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지금.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 융자를 많이 껴서요. 예. 월세로 전환해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겁니다. 네. 비워두기 지금 어차피 많이- 그 거주용보다는 이렇게 투자용, 수익형으로서 이렇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그래 잡고 놓고 이제 출발했어요. 매매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보조금을 최소하고 그뭐 월세를 많이 받는 게 그렇죠. 낫겠네요. 그리고 융자를 많이 끼고요. 그래서 내가 융자는 거기에 들어간 실제로 1억 정도 끼는데요. 그 아파트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아파트를 지금 여기 이 물건에서 융자를 끼셔야 될 거예요. 세 들었는데 융자 많이 끼면 세를 많이 못 받. 월세는 상관없습니다. 예. 융자도 많이 안 나오던데. 네. 어차피 사는 사람 융자를 시청자님, 세로 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측에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저희 쪽에서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빠르게 다음 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네, 저는 분당구 구미동에 네, 건영 빌라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으면 매입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어떨지 재건축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곡동 네, 역에 정신병원 맞은편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지금 국립정신병원이 다시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어지고 나면 중곡동 그 집이 좀 오를 수 있는지, 시세가 좀 오를 수 있는지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좀 재건축 가능성 그 부분부터 짚고 함께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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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구미동에 그 까치마을 건영빌라 말씀하시죠? 네, 네. 예, 거기를 이제 구입할 목적이 거주인가요, 투자인가요? 거주이기도 하지만 투자이기도 합니다. 거주 겸 투자. 네, 네. 자, 그러면 투자보다는 거주에 초점을 맞춘다면 구입하셔도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예, 자, 왜냐하면 근데 재건축은 크게 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자, 왜냐하면 95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네, 네. 재건축이란 게 일단은 재건축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도래하려면 2035년도에 가능해요. 네. 자, 근데 2016년도에 그 신분당선이 그 연장 개통이 되죠. 미금역 네네. 쪽으로. 미금역 바로 그 초역세권에 네네네. 있는 빌라 단지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도 타이밍을 한 3년 후쯤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그때 가서 마찬가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에 의해서 네. 좀 그 매도할 때 조금 가격이 반등한 상태에서 상승이 된 상태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될 때까지 기대하지는 마시라예요. 아, 예. 그냥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생각하면 그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아.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입주할 때까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있는데요. 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서 줄 때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형 네네. 정도로 해서 대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자, 중간 수요자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면 재건축 가능성을 생각하고 살 이유는 필요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당사자분께서는. 그러면 이 네, 중곡동 알겠습니다. 정신병원. 중곡동 정신병원 하나 갖고 네.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하는 것보다요. 시장 논리상 이 중곡동 지역이 네. 단독 다가구 이런 빌라 형태의 그 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구역입니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요. 네. 예. 그냥 그러면- 시장 논리상으로 따진다면 네. 큰 틀에서 이 중곡동이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의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네. 만약 그게 오른다고 했을 때는 좀 매매가 더 원활히 될 수 있을 때 금액을 떠나서요. 거래라도 좀 될 수 있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시청자님. 아, 구미동 네, 쪽은 알겠습니다. 매수하기는 좀 보류하자 의견이셨고요. 중곡동 쪽도 역시나 가격 상승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 네,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쉬움을 달랠 시간 세미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지역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합니다. 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02797-0300번으로 11월 16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한 대표와 또 이 시간을 꾸려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한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정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무기한 연기될 뻔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법안심사소위 무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박기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나 15일 위원회를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토위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부동산 건설 관련 10개 법안, 42개 발의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한은행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금융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적격 전환 대출, 사전 가입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비 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장의 선출부터 사업 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관리 제도라고 부릅니다. 서울시가 3년 전 정기 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이 사업 추진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가장 넓은 한남 뉴타운 3구역. 지난 2010년 서울시의 공공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들은 정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거란 희망을 가졌지만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 막힌 겁니다. 시공사 선정을 사업 시행 인가 뒤로 늦추면서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서울시의 지원만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공공자금 너무 태부족합니다. 지금 100여 명 이하 되는데도 조합이 됐을 때는 20억을 주는데 4천 명이 넘는 우리 조합에도 20억을 줄 때 도저히 이거 운영할 수가 없고 직원들, 임직원들 월급도 못 나가고 서울시는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사업 추진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관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정비사업 융자 예산이 수요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 편성된 융자 지원 예산 95억 원은 이미 상반기 조기 소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추가로 55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대기 수요 544억 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 아울러 관이 개입하면서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공이 뛰어들게 되면은 옥상 오거의 규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잘하는 것을 더 좀 낮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기간이 지연된다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장들의 고심이 공공관리 제도 하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카타르의 알다파 그룹이 국내에 진출해 벽산건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알다파 그룹은 오늘 오후 6시 서울 한남동 서울클럽에서 투자 전문 계열사인 아키드 컨설팅의 한국법인 아키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키드 컨설팅은 국내 진출 1호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벽산건설 인수 컨소시엄의 주요 참여자로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8일 매각주관사로 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연락 주실 번호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부자아파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키워드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오늘 이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유행을 선도하시는 분이에요.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로 투블럭 컷을 하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양팔석 대표님. 네, 오늘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매물 역시 유행을 선도하는 것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9호선 초역세권의 매물, 바로 양천구의 목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유행을 선도할 만한 양천구의 목동 매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입니다. 어떤 매물 가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강남의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차량으로 5분, 전철로도 한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역세권은 분당선 서울숲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본 매물은 투룸형 오피스텔이면서 1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의 매물 어떤 매물일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성수역,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여름 8월이었습니다. 6층 건물 중 2층, 자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성수동 쪽은 개발 소식도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자, 저희가 어떤 걸 제일 유익 있게 보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투룸 매물이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면적 14평이 넘는 투룸형 오피스텔이다. 따라서 그런 희소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이 확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로 걸어서도 한강변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도보 5분 안에는 서울숲 역세권뿐만 아니고 서울숲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성수대교라든지 아니면 분당선을 이용하시면 5분에서 10분 안에 강남의 가장 핵심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강남의 접근성이 강북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강변에 있는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특히 이제 성수 역세권이라든지 서울숲 역세권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으로서 향후 여러 가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확정돼 있고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본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향후에 개발이 확정됐을 때도 아파트 입주권까지 획보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의욕 충만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통 부분만 좀 따로 떼서 보고 갈게요. 어떤 점을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려서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2호선 뚝섬역이나 성수역까지도 5분에서 10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또한 주변에 이제 자연 환경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거주 차원에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수동 일대 같은 경우는 가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노후된 지역이 상당합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좀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여지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숲 역세권은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를 해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아직 분양을 아직 안 한 상업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상이라든지 정책이 좀 바뀌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 서울숲 역세권의 고밀 역세권 개발 또한 바로 근접한 지역에는 삼표 레미콘 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실현됐을 때는 그만큼의 그런 지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한강변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한 블럭 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쪽에 지금 개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후에 본 지역 개발이 확정됐으면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중공업지역으로서 높은 용적률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뚝섬 특별계획구역,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지금 조금 전에 나간 지도에만 봐도 굉장히 많은 개발 사이에 중간에 위치한 네, 매물입니다. 자, 그럼 8월에 지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격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본 매물은 투룸형 오피스텔 구조다. 그래서 분양 평일 때는 18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한 면적은 14평에서 15평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올 여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내부 마감 또한 아파트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층수는 6층 중 2층에 있고요. 또한 풀옵션 구조로 해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투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매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주어지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분석을 해드리면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오셨을 때는 한 1억 8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보다는 본 매물은 월세로 전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2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에도 그 정도 가격의 임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임차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대출금을 좀 더 금리를 좀 높게 좀 주시면 좀 더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은 4천까지도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까지 낮출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또한 연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는 무려 11%라는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 또한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텔 신축이고 또 풀 옵션이라는 장점과 매매가 2억 4천인데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금액 6천만 원, 연간 임대 수익 11% 정도 예상된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매물입니다. 목동 쪽으로 소개해 주신다 하셨는데 어떤 매물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11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네요. 자,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8,9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목동에서 실제 투자 금액 1,900만 원, 다소 낯선 금액입니다. 이 매물 어떤 강점 가지고 있나요? 네, 주변 시세 대비해서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그야말로 저평가된 지역의 매물이라는 점이죠. 바로 실투자비 1,900만 원에 그야말로 100%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 두 번째는요, 염창 역세권 개발지의 대상지.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여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3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바로 1단계 구간 내에 들어있다. 세 번째는요. 마곡지구 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상암 DMC뿐만 아니라 마곡지구의 개발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개발과 더불어 높은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이쪽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교통편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의 입지 여건을 보면 무엇보다도 교통 환경이 아주 탁월하다는 그 그렇죠?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전철 9호선 염창역, 9호선 라인이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일반 그 완행 열차, 급행 열차, 급행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염창역은요, 급행 열차. 그렇습니다. 여의도까지 7분. 바로 신논현역 강남의 핵심 지역에 2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5호선을 대체하는 9호선 라인이 요즘 강서 지역에 뜨고 있죠. 바로 그 전철 12개 노선이 그야말로 지나다 보면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의 교통망이 탁월하다. 두 번째는요.
공항로와 올림픽대로 또 강변북로뿐만이 아니고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만 좋으냐? 아닙니다.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죠.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또 재래시장, 또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고요. 목동문화센터와 더불어 또 용왕산이라는 풍부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더더욱 우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학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염창역 바로 전철역에서 도보로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목동 지역 좋은 거야, 입지 좋은 거야 대다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야기를 던져주신 이 키워드 마곡을 비롯한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입니다. 어떤 소식들 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염창 역세권 개발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4찬 유타운 후보지로도 거론이 됐을 만큼 이 목동 지역은요. 투자자들의 1순위 투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염창 역세권 지역 이제 바로 준공업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과 더불어 한강과 어우러진 개발이 진행이 될 때 이 염창 역세권 개발은 커다란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강서 지역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서울 서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마곡지구의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인데요. LG, 대우조선, 롯데, 크라운 등이 입점하여 속속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병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요. 약 한 40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2017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결을 통하게 되면 이 염창 역세권은요. 본격적인 개발의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이 매물 정보입니다. 건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그 준공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고요. 좀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건물을 잘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수와 결로 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컨택할 때는 항상 신경 쓰는 것이 건축주가 누구인가를 제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만나본 결과 건축주는 신뢰감이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분야에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아주 베테랑의 건축주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추천을 드린다. 오늘 매물은요 5층 중에 2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아주 인기인데요. 실전용 면적을 말씀드리면 약 한 14평 가까운 방 2개의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대세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고요. 친환경적으로 또 층간 소음을 완화시키고요. 친환경적인 마감재를 처리했기 때문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미리 물론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있다. 그러기다가 총 16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2013년 11월 바로 다음 주에 준공이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경험이 풍부한 건축주다라는 점을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건물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지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하다라고 하셨고요. 실제 투자 금액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가격 메리트 분석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전세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1억 7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1억 7천만 원. 그렇다면 실제 투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바로 1,9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전세 넣는 것보다는 월세로 임대소득을 바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대출을 활용하고 보증금을 활용하게 될 때는 연 수익률 자체가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도 12%대의 높은 임대 수익이 주어지는 그야말로 수익형의 부동산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요즘 투룸 구조가 대세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2년만 묶어두십시오. 주변에 시세 대비해서 2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강서지구와 상암 DMC 사업 마무리, 여의도의 개발 효과까지 전부 가지게 되게 되면요. 여기 염창 역세권 개발이 또 진행이 또 됩니다. 그랬을 때는 2년 내지 3년이 지나게 되면 단기 시세 차익, 5년이 지나게 되면 높은 그야말로 커다란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상암 DMC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9호선이 지나가면서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다라고 강점 이야기하셨죠. 양천구 목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하나의 정보 더 남아 있습니다. 성수동 쪽 매물 소개하셨던 박일권 대표 또 다른 정보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 3월로 예정이 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 2억 1,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이번엔 양재동 쪽으로 건너왔는데요. 이쪽 지역 어떤 점을 좋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강남권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서초구가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군이라든지 뭐 강남 그런 업무시설의 접근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도 서초구 양재동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가지 개발 가치에 따른 미래 가치가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3년 정도 후면 개포 주공 아파트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그런 이주 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무려 12,000세 총 세대 수가 12,000세대가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주하는 지역은 바로 양재 시민의 숲 역세권에 있는 이쪽 양재동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상승 및 시세 상승은 거의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는 그 양재 시민의 숲 역세권뿐만 아니고 양재 IC 주변 지역으로는 여러 가지 상업 업무 복합 시설들이 개발 계획들이 있음에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들에 대한 후광 효과를 봐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하면 사실 저는 양재천 떠오르고요. 또 농수산물 시장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살기 편한 것 같아요.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장을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많은 녹지시설, 양재천이라든지 뭐 우면산이라든지 양재 시민의 숲이 여러 자연 환경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강남 8학군이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다. 또한 상업 업무 시설들, 쇼핑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 양재 IC를 통해서는 강남북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향후에 그 신분당선이 내년 초에는 또 2단계 구간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착공에 따른 강남의 접근성뿐만 아니고 도심권과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분당선, 연장선 이에 따른 착공 그 개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밖에 저희가 교통 외 부분에서는 어떤 호재들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포 주공 아파트의 본격적인 이주가 불과 2, 3년 후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뿐만 아니고 매매가 상승은 거의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그 양재 IC 주변 지역의 우면지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R&D 센터가 국내 최대 규모로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주 인원만 7,000명이 넘고요. 주변에 연관되는 그런 분들이 근무하실 지역이 약 3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바로 집을 찾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계획들 말고도 양재 IC 주변에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또 자체적으로 양재동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까지도 추진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건물 자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본 매물의 그런 본 매물은 내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 따뜻한 봄날 입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양재 시민의 숲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총 5층 중 3층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중에서는 가장 로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향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거주 차원이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가가 상당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1억 8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2,500 정도, 2,500, 3,500 정도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셔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9.5%의 그런 높은
임대 수익률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특히 강남권에서 신축 투룸 주택을 2억대 초반에 매수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굉장히 가격 경쟁력도 있을 뿐만 아니고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분당선 연장이라는 호재를 가졌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률은 9.5%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서초구 양재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오늘 성수동, 양재동 그리고 목동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 박일권 대표, 양팔석 대표가 함께 꾸려주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